지금 혼자 있어? 그러면 비밀로 해요? 그래도 좋지 않을까? 소문도 내려볼래. 기분 나쁘거나 하겠다. 못하겠어요. 아파서 말은 안 돼.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쁜 사람은 아니지. 잠이 듭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색하고 좋은데요? 이렇게 또 빽빽하게 이 사람들이 아이들에게서 어떤 반응? 아 이거 처음이에요. 12살이라고 했는데 지금 만나지. 근데 전화를 라인 아이디 달라 해서 다이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통화하고 약속을 정하재요. 나이를 밝히셨나요 혹시? 근데 12살인 걸 알아요. 왔어요. 여보세요? 하은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 하은이 이거 처음 해보는 거야? 네. 그렇구나. 되게 많이 하던데, 애들? 누구한테 들었어, 이거 하는 거? 옆에 그 친구가 했어서 따라하는 거예요. 하은이 그럼 초 몇 학년이야? 5학년이요. 아, 5학년이구나. 그 하은이 되게 이쁘지? 오빠 봤을 땐 예쁠 것 같은데? 그 그루밍에 3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피해자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전략을 쓰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접근성이라든지 기회, 취약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은 이 피해자가 얼마나 접근이 용이한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사는지, 고립된 시간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를 파악을 하면서 접근성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게 있고요. 하은아. 네. 언제 시간 될 것 같아? 엄마는 보통 언제, 집에 보통 몇 시에 와, 평일날? 어디로 오라고 하면 내가 가면 되지. 그리고 기회 같은 경우는 만남을 정말 시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능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친구는 사귀어 봤어? 어떻게 남자친구 한 번도 안 사귀어봤어? 네. 키스해봤어? 손 잡아봤니? 이런 이야기를 이제 넌지시 던지고 하은이는 뽀뽀도 한 번도 안 해봤나 보다. 이 아이의 반응이 적절하게 나타날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취약성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취약성을 의미해요. 피해 아동이 고립되어 있는 시간이 많다던가 신체적으로라든지 심리적으로 약간 결핍이 있다던가 가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취약점을 통해서 이 부분을 공략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아이들의 신뢰와 확신을 얻는 데 좀 더 용이하게 되다 보니까 이 취약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돼요. 여보세요? 하은이는 언제쯤 시간이 나? 보통 학원이 몇 시에 끝나는데? 한 4시 정도요. 아, 4시? 네. 용인 어딘데? 용인 처인구요. 미리 연락해주면 처인구 어디로 오라고 하면 내가 가면 되지. 아, 근데 아저씨는 어디 사세요? 난 인천. 아마 1시간 걸릴걸? 아, 숙제도 다 했어? 숙제는 아까 다 했어요. 그래. 잘했어.
그러면 저기 있잖아. 저거는 이제 지워. 뭘요? 채팅하는 거. 그것보다 이제 아저씨하고만 하면 되지. 뭐 딴 사람 할 거야? 오빠랑만 하면 되지? 근데 아저씨 나이가 몇 살이에요? 31살. 아. 근데 전화 왔어요. 왔어요. 여보세요? 하은아. 네. 학교 끝나고 왔어? 네. 아이고. 힘들었어? 아니요, 재밌었어요. 공부 잘하냐? 아니요, 잘 못해요. 왜? 목소리도 이쁘고 얼굴도 이쁠 것 같은데 공부를 못하면 어떡해? 뭐가 제일 어려워? 수학이요. 아이고. 그래도 해야 될 일이니까 해야지 어떡해. 그치? 네. 상현이 되게 이쁘지? 저는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 이거 왜 그럴까? 몰라요. 몰라요? 네. 병원이가 너 엄청 착하다 보니까. 옷을 줬고 티셔츠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전화는 많이 했어? 처음이에요. 근데 아저씨 몇 살인데요? 아저씨가 돼버렸네. 나 25. 아저씨. 아저씨야. 그럼 아저씨가 손잡으면 어떡하려고? 잘 모르겠는데. 너 연애하고 싶고 그런 생각은 안 들어? 근데 연애하면 뭐 하는 건데요? 연애하면 그냥 같이 밥 먹고 그냥 서로 좋아하면 연애를 하는 거지. 가해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 엄청 다정하잖아요. 저희는 알고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가식적이고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그 목소리들을 잘 들어보시면 어른한테는 인위적으로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날 언제 봤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애인처럼 대하지? 라고 생각하니까 이상한 건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목소리는 그냥 친절한 목소리예요. 친절하고 다정하고 화를 안 내는 목소리. 나 12살이야? 네. 5학년이야? 네. 뭐 입고 누워있어? 잠옷 입었어요. 귀엽겠다. 몇 살이에요? 난 25. 누워있다고? 네. 완전 귀엽다. 안고 싶다 너. 사실 저도 많은 아이들의 진술서를 분석을 하고 채팅 내용을 분석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따뜻한 목소리를 아이들한테 가해자들이 학교는 다녀왔어? 밥은 먹었어? 하은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인 아저씨 한 분하고 대화를 하셨잖아요. 마라탕 먹으러 나오라는. 네, 그분하고 대화를 조금 떠올려 볼게요. 사실 나이 차이가 많이 좀 나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아버지 또래가 되는 정도의 연령대였는데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성착취에 노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비밀 친구가 되었으니까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학교 생활이든지 가족들이랑은 어떻게 지내는지 형제 자매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 학원은 다니는지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언제 이 아이가 취약성이 드러나는지 아니면 언제 접근의 용이한지를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건은 이제 작년에 있었고요. 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중학생 이제 좀 한참 사춘기였는데, 이제
휴대폰은 이제 많이 이제 보는데 전하고 다르게 이제 좀 이제 방에서 많이 보고. 사춘기면 아이 나이가 어느 정도? 15세. 예. 예. 작년에는 14세. 예. 아이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 부모님이 발견하신 건데 어떤 내용을 보시게 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냥 대화 자체가 그 노예놀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해자가 7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아니요, 한 10명이 넘어요. 네, 10명이 그 트위터를 거의 이용을 했고요.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또 라인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카톡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대화가 다 똑같아요. 네. 그런 거 요구하고 그냥 좀 위하는 척 패턴이 다 똑같아서 사실 그냥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똑같은 걸 요구하고 다 똑같은 고민을 들어주고 다 똑같이 공감해주면서 목소리나 듣고 싶다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라인에서 통화하자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전화번호 물어보고 실제 이름 물어보고. 아이는 뭐라고 하던가요? 자기가 대화를 이어나간 이유라든가. 좀 마음이 아픈데 이게 되게 단순해요. 그냥 아이의 그냥 고민을 들어주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 호감을 받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학교에서 뭐 넘어져서 다쳤다 하면은 공감을 해주고 들어주고 그거 자체로 아이가 자기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는 자기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진행을 했다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부모로서 좀 마음이 미어지죠. 요구하는 거 들어주고 또 얘기하면 또 들어주니까 또 들어주고 이 사람이 또 뭔가를 또 요구하고 그럼 이 아이 말을 또 들어주고 또 이렇게 계속 이어지니까. 예. 그루밍 성폭력이야 하니까 성폭력이구나 여기에 훨씬 초점을 맞추지만 그루밍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아동의 환심을 사고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다시 말하면 이 아동이 그전에 갖지 못했던 어떤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루밍이라는 자체가 어쨌든 신뢰와 확신을 기반으로 하는 성착취잖아요. 그래서 이 신뢰와 확신이 형성된 이후에는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는데 내가 이 사람이 요구하는 한 가지를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 라고 아동들이 생각을 한다면 거부하기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이가 한밤중에 진술조서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너무 사진을 많이 요구하니까 이제 안 들어줬나 봐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아예 나 방에서 나가야겠다 이 한마디에 아니요 잠깐만요 이렇게 그 경찰서에 가서 진술한 내용 그리고 이제 포렌식 한 거 좀 뭐 보고 하면은 사실 뭐 별다른 대화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아이한테 상당히 협박이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린 아이겠죠. 안 하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애정을 철회하거나 실망하거나 할 수 있다는 게 티가 나면 아동들은 거절하지 못해요. 사진을 보낸다는 행위에 사람들이 집중을 해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아동들은 이 사람의 애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요구를 하고 이거 안 해줘? 그럼 이제부터 애정은 끝났어. 이 관계는 끝이야. 라고 하면 이걸 잃어버릴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어른들이 보기에는 뭐 이거 가지고 아이가 뭐 이렇게 쉽게 넘어오나 뭐 어떻게 이런 거 알았다고 해서 넘어오는 게 결국에는 어른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할 정도의 아무것도 아닌 말로써 아이를 엄청 압박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따가 뭐 3시에 우리 뭐 하기로 했다고 하면은 아이는 그 3시에 엄청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약속도 지켜야 된다 그런 강박이 있어서 근데 어른은 오히려 그걸로 아이를 참 전혀 아이 탓은 없어요. 예. 자 보면은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아이도 약간 뭐 비밀을 제공했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 내가 예상이 가능하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한 11세 정도부터 이제 발달을 하기 시작해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 이게 발달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형식적 조작기를 거치신 분들이거든요. 그 정도 나이대 아이들은 초등학교 뭐 4학년, 5학년, 이제 중학생도 포함이 되고요. 고등학생도 포함이 되고. 형식적 조작기가 아직 발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이름을 얘기를 했을 때 혹은 내가 사는 곳을 노출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내 얼굴 사진을 보냈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일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내 아이는 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얘가 도대체 어디에서 정서적인 결핍감이 있어서 이런 거에 빠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보호자들이 많이 간과하시는 게 어른의 시간 체계, 어른의 감정적 깊이와 아동이 느끼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랑 내가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내가 방금 혼났어요. 그러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세상에 날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단 말이죠. 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에게 다정하게 말도 걸고 기프티콘도 보내주고 이렇게 막 그래 엄마가 다 잘못했네 라고 하고 절대 나에게 화를 내지 않는 이 사람은 그 순간에는 정말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요즘 특히 예전보다도 더 되게 외로운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이제 혼자 채팅하고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정서적인 허기, 외로움 이런 거를 채우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 아이가 약한 곳을 잘 알잖아요. 외롭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지금 얘가 뭘 원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빠져들어가는 유인, 인입의 장벽이 너무나 낮아서 아이들이 얘들이 왜 그럴까 이런 질문보다는 이쪽의 질문들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요. 전화 왔어요. 받을게요. 여보세요. 그 요즘 초딩들 있잖아. 네. 초딩들도 성인들하고 만난대더라. 만나는 애들이 꽤 있던데. 그러니까. 제 주변은 없는데. 그게 비밀로 만나는 여자들 뭐 친구들한테 자랑하나? 할머니랑 아저씨랑 이렇게 통화하고 또 보고 싶을 때 보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면 비밀로 해요? 그래도 좋지 않을까? 떡볶이 먹고 건너가고 카페 가고 그리고 오빠랑 아저씨랑 차에서 데이트 어때? 좋아요. 좋아? 네. 그러면 몇 시까? 오늘 몇 시까지 놀고 싶어? 아저씨 만나면? 잘 모르겠어요. 해보고 싶은 거 뭐 있을까? 아저씨는요? 나는 뭐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주지. 아유, 저는 진짜 매번 놀라는데 제가 오늘 조사 있어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좀 저렇게 아이들이랑 끊이지 않고 대화를 잘 하는지 실제 조사 장면에서 경찰관들이 아이랑 라프 형성을 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네네. 아이가 네 이상 대답 안 하고. 네, 근데 지금 이 하은이는 다 단답형으로 얘기하고 아저씨한테 궁금한 것도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대화를 막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래서 와, 이 사람은 정말 뭐가 이렇게 아이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꼬셔내가지고 이런 경험이 많구나라는 게 너무 이렇게 하게 느껴지는. 저번에 얘기했잖아. 하은이한테 이제 엄마 아빠는 뽀뽀했다고 했잖아. 네. 이제 아저씨랑도 뽀뽀는 할 수 있는 거잖아. 아저씨랑요? 친해지면. 친해지면 나중에 이제 키스 가르쳐 줄게.
키스가 뭐예요? 보통 가족끼리는 뽀뽀하잖아. 네. 근데 키스는 이제 입술 부딪히고 서로 혀로 이렇게 키스하는 거야. 남자친구랑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아저씨는 남자친구는 아닌데 네. 하원이가 그런 걸 경험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아저씨가 가르쳐주고 네가 배울 수 있는 거잖아.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네. 첫 경험도 하게 되고 남자친구도 사귀게 되고 또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데 남자애들이 억지로 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하은이는 아직 어리니까 생각을 모르겠지만 네. 하은이는 아저씨가 성인 됐다고 네. 옆에서 잘 서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건 알려주고 그렇게 네. 하는 때까지 안 할 건 절대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 유도 질문이잖아요. 하은이도 그런 거 좋아할 거잖아, 궁금할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잖아. 다 대답이 약간 네 아니면 아니오로 나오게. 근데 보통 이제 끌어가는 대화 자체가 너도 원래 그런 걸 원하고 있지? 너도 그런 걸 할 거니까 네라고 대답해라는 분위기로 계속 끌어가는 게 유도 질문의 진짜 끝판왕이에요. 제가 이분이랑 총 3일을 연락을 했어요. 근데 기간으로 치면은 3일 그 이상이었기 때문에 비밀로 하자. 뭐 이거 친구들한테 말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 좀 아이를 계속 고립시키려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이 과정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면 이제 성적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조금 더 사랑하는 사이이고 연인 관계이고 우리는 정말 비밀 친구이고 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게 이제 점점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무언가를 줘버리는 순간 이 사진이나 영상이든 이 자료들은 결국에 협박의 용도로도 또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 이 학생이 고립이 더 심각하게 되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좀 더 단단하게 되면서 더 고립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보세요? 밥 먹었어? 네, 방금 먹었어요. 누구랑 먹었어? 엄마요. 지금 혼자 있어? 아니요, 엄마 지금 주방에 있어요. 너는? 방이요. 통화 많이 해봤어? 처음 해봐요. 아, 처음이야? 네. 너 어디 살아? 저 마곡이요. 12살이면 몇 학년이야? 5학년이요. 5학년이야? 네. 키 몇이야? 키 148이요. 오늘 뭐 했어? 학교 갔다 왔어요. 그렇구나. 너 생일 아직 안 해? 생리요? 아직 안 해요. 씻지도 안 꺼졌겠네? 네? 가슴 아직 안 커졌지? 나도 안 하지. 진짜 고생했어요. 숨난다. 아까 한 개가 왔는데 자꾸 말 시켰어. 괜찮아요? 진짜 압박감이 장난 아니죠? 네. 근데 너무 전형적으로 하긴 해요. 처음에 생리하냐고 물어보는 것도 너무 전형적이고 생리하냐? 가슴 커졌냐? 물어보면 몰라요 이렇게 하면은 브라해? 속옷해? 이러면서 일부러 언어를 되게 자극적인 걸 쓸 거거든요. 근데 이번 게 진짜 제일 약간 거북했어요. 여기서 느낌은 그러니까 점점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정도를 높이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계속 반응을 하게 되고 어제 대화 나눴던 사람하고 이어가는 여보세요. 어디야? 집이에요. 뭔가 12살이라 그랬나? 네. 이게 쉽지 않네. 그래 뭐 지금 앉아있다고. 누워 있어요. 수건 내려볼래? 네. 기분 나쁘면 안 되거든. 내렸어요. 안 할래요. 안 하고 싶어. 너무 이상해요. 괜찮아. 더 이상해져봐. 점점 더 이상해지게 해봐. 안 할래요. 너무 이상해요. 무서워. 싫어요. 기분 나빠? 무서워요. 진짜 아닌 것 같으면 얘기. 내가 말 들을게. 안 할래요. 너무 이상해요. 더 이상해져도 돼. 얼른. 제가 이 대화를 듣기에는 그게 아이의 의사가 전혀 상관없는 것 같거든요. 밀어붙이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계속 싫다고 근데 하는데도 표현 방식은 물어보잖아요. 싫으면 안 할게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실 그런 게 다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한 장치. 본인이 얘기하는 대로 했는데 걸렸다. 아이가 나중에 싫다고 하거나 하면 내가 선택권 줬잖아. 근데 너가 한다고 했잖아. 너도 같이 했잖아. 동의했잖아. 그런 식으로 협박하고. 지금 저희가 한 말은 사실 몰라요, 이상해요, 무서워요, 마지막에 싫어요. 네. 여기서 어디에서 동의의 의미가 나오나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동의한 게 아닌데 이제 이거는 뭔가 이들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 근데 너가 했잖아. 이런 식으로 협박하기 위한 그런 용도가 더. 실제로 아이들이 그래서 사건이 신고가 돼서 경찰에 와서 조사를 받을 때 보면 거기에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내가 여기에 참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처벌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전화 끊고 계속 톡이 오는데 미안하다, 놀랐겠다, 처음인데 되게 미안하다, 자꾸 이렇게 자상하게 톡을 걸면서 사과를 또 하는. 근데 또 처음 그런 건데 또 생각나면 얘기하고. 여기는 굉장히 좀 어리게 설정을 했거든요. 10살. 네, 10살이야? 이렇게 라인에서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위를 하는 거를 가르쳐 주면서 설득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모르겠다고 하니까 자신이 하는 영상이랑 사진을 보낸 거고요. 근데 이게 정말 모르는 아이들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실제로도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언제 되나요? 네. 야구 좋아해? 네? 상의해봤어? 그게 뭐예요? 너 자유시켜보려고. 기분 좋은 거 있어. 해볼래? 이상한 거 아니에 보여? 응, 한번 벗어봐. 못하겠어요. 벗어봐 한번. 아까 하기 싫어? 싫은 건 아니야? 싫어요. 하기 싫어? 네. 잘 못하고 있나 본데. 한번 보여주면 안 돼? 안 돼요. 한번 보여줘봐.
싫어요. 한 번만.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어때?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쁜 사람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교육 과정이 있는데 아이들은 그 교육 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성교육을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은연중에 이제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알려주는 사람, 너는 나한테 가르침을 받는 사람. 뭐랄까 나이에 맞지 않는 수준의 성적 대화를 하는 것도 사실은 넓은 범위의 성학대에 속하거든요. 왜냐하면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성적인 자극을 주는 거예요. 뭔가 경계를 계속 침범을 해요. 실제로 궁금한 것도 있겠지만 계속 뭔가 침범당하면 궁금한 건가? 내가 사실 이거를 알고 싶은 건가? 해보고 싶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그쪽으로 대화가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제가 반박을 해볼게요. 애가 17, 18이었는데 제가 몰라서 나한테 당했다는 게 말이 돼? 10살하고 17살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10살하고 17살은 다르지만 17살은 성인은 아니에요. 멀리서 그냥 지나가는 고등학생, 중학생을 본다라고 하면 쟤네는 그냥 성인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는 아이예요. 그런데 발달이 조금 모든 부분에서 고르게 다 같이 발달하는 게 아니라 들쭉날쭉하게 발달을 해서 그렇지 아이는 아니고 대체로는 발달의 수준이 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대화는 알아들으면 얘가 뭔가 나랑 철학적인 대화가 되는 것 같아. 성적인 것도 잘 알겠지? 아닙니다.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하는 거는 인지 발달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잘하는 거랑 이게 내가 저 사람의 숨은 의도를 읽어내서 사기를 당하지 않고 걸려들지 않고 이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저는 교육은 점점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야말로 정해져 있는 폭력으로부터 조심해라. 안 돼요, 싫어요, 해라. 뭐 이런 것만 시급하니까 반복적으로 하지. 사춘기 아이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발달 단계별로 궁금한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섹스가 뭔지도 알려줘야 되고 중학교 2학년 피임이 뭔지도 알려줘야 되고 성병 에이즈뿐만 아니라 자기의 성정체성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 노골적이다. 뭐 이래가지고 또 학교 현장에 민원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결국은 또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저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 어디 사세요? 나는 충북 진천. 아. 나는 여자한테 진짜 잘해. 그리고 여자가 해달라는 거 웬만한 건 다 해줘. 그래 나한테는 이렇게 뭐 잘 보이려고 노력 안 해도 다 이뻐라 해주니까 내가. 28살이시면 일 어떤 거 하세요? 카페. 아. 커피숍. 아. 사장님이신 거죠? 맞아. 얼굴을 많이 봐, 사람 성격 많이 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은 진짜로. 그죠? 잘 맞는 사람이 있다고. 말수가 내가 차분하고 내가 좋아하는 성품이야. 그럼 너 아직 남자랑 뭐 키스나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본 거지? 네. 그럼 앞으로 다른 남자들은 연락하지 마. 그래요? 나랑만 해. 이거 2년이잖아. 2년? 아, 2년. 나이가 어린 애인데 성인인 남자가 자꾸 여자 대우를 하면서 이성 간에, 그러니까 동등한 이성 간에 만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그러면 그 전화했던 그 남자는 자기 또래 여성을 만나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약간 좀 그런 의구심? 이런 게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 나는 마음을 봐. 말이 통하는 게 중요하지 라고 매우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대화 어디에서 말이 통했느냐. 솔직히 15살짜리 얘기를 거의 듣지 않았어요. 본인 얘기를 했지. 예전에 만난 여자친구는 그 고등학교 여자친구인가요? 아니, 그때 21살? 이
네 정도 얼굴에 네 정도 몸매면 나보다 훌륭한 남자 만날 텐데 왜 나 만나냐고 물어보면 걔 뭐라는 줄 알아? 내가 만만하고 편하대. 편하대. 그냥 뭐 아무 말이나 편하게 할 수 있고 되게 이렇게 가식적이지가 않고 그냥 편하대 그냥 이렇게. 어플 앞에 뭐 스무디 뭐 만날 때마다 우리가 바리바리 싸가고 마카롱 다 갖다 주니까 좋아. 여자들이 먹을 거 좀 진짜 좋아해. 처음에 이제 통화하실 때는 진짜 이상하다. 자기가 찌질한 걸 온 세상에 까발리고 있는 약간 느낌이었는데 두 번째 똑같은 사람 전화하니까 찌질하다가 불쌍하다, 찌질하다 불쌍하다 이 감정이 제가 막 오가는 거야. 약간 애정을 갈구하는 느낌도 있었고 나를 이해해주길 바라는 느낌도 마저 들으면서 내 반응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져서 나갔다 왔어요. 이런 종류의 그루밍이 아주 많은데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돈도 잘 버는 카페 사장이지만 사실은 내면에 상처 입은 나, 너를 만나니까 내가 치유되고 있어라는 되게 흔한 수법 중에 하나고 일단 피해 당사자가 거기에 낚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역전되는 거예요. 이 아저씨한테 내가 싫다고 말해도 되나? 라고 하는 점에서 용기를 못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들 이런 성범죄 피해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대부분 아이들이 다 그 아저씨들을 감싸는 언어를 표현을 했어요. 그 아저씨 불쌍하잖아요. 많이 써요. 원래 좋은 사람이에요. 원래 좋은 사람이에요.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저씨 처벌받으면 어떡해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아저씨 가정이 편탄하지 않대요. 뭐 이런 이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패턴일까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아요.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이제 사귀자라고 해서 접근하는 나이 많은 아저씨들, 이 아저씨들이 사실은 영악하게 내 머리 위에서 갖고 노는 여자애와 불쌍한 중년 남성의 이 포지션을 해놓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프고 뭔가 관계는 소원하고 사연이 있고 그럼 피해자들은 그 아저씨 나이만 많았지 사실 제가 말한 대로 다 했어요 했는데 실상을 보면 아닌 거예요. 실상하고 가해자가 원하는 걸 피해자가 다 해줬어요. 상대방 측의 전략은 그 진술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제 잘못된 약간의 조작이 있는 약간 불려진 또 아이의 기억이 약간 좀 왔다 갔다 한다는 식으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 자체가 신뢰할 수 없고 하는 말마다 조금 왔다 갔다 한다. 좀 거짓이 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어른으로 하여금 자기를 좀 헷갈리게 만들었다. 라는 식으로 호도를 해서 상당히 저희가 힘들죠. 네. 저도 가해자 변호를 해봤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너무 불균형한 싸움입니다. 아동 청소년에게 성인이 자기가 원하는 진술을 끌어내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거는 사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조금이라도 전문성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어떤 법정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가해자 변호사라는 어떤 양복을 입거나 이런 사람이 본인이 유도신문까지 하면서 아동 청소년 신문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아동 청소년이 진실과 반하게 그 신문에 따라서 답변을 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죠. 쉽게 이렇게 하다가 우리 목소리나 듣고 싶다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라인에서 통화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라인으로 가는 흔적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넘어간 이유가 결국에는 음성 채팅을 하기를 원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음성 채팅을 하면서 사진을 보내봐라 아니면은 자위 행위를 하는 것을 보내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 피해 아동이 음성 채팅을 하면서 보내는 순간 사용 기록에는 사실 피해 아동이 직접 보낸 기록만 남는다는 이점이 생기는 거죠. 보통은 그 채팅 내용을 삭제를 해요, 본인이. 그래서 왜 삭제를 했니? 라고 물어보면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엄마한테 걸리면 혼날까 봐 라고 얘기를 해요. 조사 들어가서 보니까
가해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이랑 대화 나눈 내역을 그냥 그대로 다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뭐 통화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말로 주문을 하는 거죠. 지금 가슴 사진 하나 보내. 이런 식으로. 다짜고짜 상대방한테 본인의 뭐 성적인 사진을 보낸 그런 아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정말 그냥 속된 말로 어른들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어려서부터 뭐 반란까지네, 뭐 밝히는 아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둔갑을 하게 되는 거죠.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아이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끌어내도록 그 담당 수사관님이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진술을 진행을 했더라면 조금 더 아이를 좀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아이가 원하는 단어, 아이는 사실 쓸 수 있는 단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단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수사관님이 좀 더 잘 이해를 했더라면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단계가 무엇이고 수사랑 재판을 해서 자기에게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아동 청소년의 관점에서 충분히 설득이 돼야지만 사건이 잘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설명서들은 아동 청소년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내가 진술을 왜 하는 건지, 뭘 진술해야 되는 건지, 이걸 통해서 가해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아무 이해가 없이 진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성폭력 피해 당했어 라고 생각을 하면 어른들은 제일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어디 만졌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너 성기 만졌어? 뭐 삽입을 했어? 그러니까 어른들의 용어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염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15살, 15살이요. SNS나 뭐 틱톡이나 이런 거 많이 하죠? 네네. 하루에 얼마나 해요? 그냥 한 5시간. 저 한 7시간 그 정도. 주로 하는 SNS가 뭐예요? 인스타요. 인스타그램이랑 트위터. 아, 트위터예요? 네. 저도 트위터예요. 트위터에 막 좀 야한 게 많죠. 저는 그걸 걸러내요. 본 적 있어요? 네. 그게 어느 정도 노출이 돼 있어요? 저기요. 그 오장육부가 아니라 오장칠부라고 요즘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 모르세요? 우리는 이 신체에 오장육부가 있는데 오장칠부다 이제는. 핸드폰은 하나의 나의 장기다. 네네, 나의 장기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일상 속에 일어나자마자 이거를 보는 거고 학교에서도 뭐 거의 요즘에는 또 디지털로 공부를 하고 뭐 매사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터넷 알고리즘이 가장 큰 저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봤던 친구의 진술이었는데 성적인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학교에다 폭로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 아이가 그럼 뿌리던지 말던지 맘대로 해 라고 대답을 했대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면 너가 그 접속하고 있는 그 온라인 SNS 채널에 팔로워들한테 내가 뿌려버릴 거야 라고 하니까 아이가 그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서 그때부터 이제 학대자가 요구를 하는 것들을 계속 수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온라인상에서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훨씬 더 아이들한테는 의미 있는 관계일 수 있다라고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픈 채팅하는 애는 있어. 오픈 채팅하는 애들은 있어. 그 사적인 거기를 사진으로 보여주든가 아니면 영상 통화를 하든가. 네, 갑자기 막 영상 통화를 걸어요. 나 너 목소리 듣고 싶다. 막 이러면서. 네. 진짜 막 쉬는 소리 내고. 성인이 좀 많아요. 그냥 한 10초 만에 봐도 되게 좋아요, 답이.
그런 거 봤을 때 어떤 생각 드세요? 너무 기분이 좀 돌아왔어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자녀의 스마트폰에서 뭔가 증거를 발견을 한 경우 워낙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 너 이게 뭐야? 이 사람 뭐야? 어떻게 얘기하게? 어떻게 알게 됐어? 바른 대로 다 말해! 이렇게 하고 무슨 얘기했어? 뭐까지 했어? 너 좋았어? 이런 식으로 막 확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보호자가 사실 패닉이 온 거예요. 상담센터에 오셔서도 얘가요 세상에 그런 걸 세상 발칙해서 어떻게 살아요? 부터 시작해서 막 센터에서 울고 막 이렇게 감당이 안 되시는 보호자들이 꽤 많거든요. 엄마 아빠가 막 울고불고 해요. 아니면 화를 내요. 그러면 나 뭔가 잘못한 것 같아 하고 그때부터 조개처럼 입을 딱 다물고 그러면 보호자들은 더 막 쏟아붓고 이모티콘을 써놓으면은 남자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몸 사진이나 성기 사진을 보내고 만날래라고 메시지를 보내요. 트위터가 나이 제한 있거든요. 18세로 맞춰놓으면 그냥 다 볼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애가 막 그런 사진을 보냈다고? 저렇게 순진한 애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뭐 이런데 이제 그 대화한 내용들 막 이런 거 보면 부모님이 완전 뒤집어지죠. 저희 애도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지만이라고 얘기를 해서 오히려 굉장히 선생님들이 당황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카톡 이런 거를 딱 접한 다음에 이 아이에 대한 비난이 훨씬 더 많이 가요. 그 상대방에 대한 비난보다도. 왜 줬니? 이 사람하고 왜 얘기했니? 너 너무 발랑 까졌다. 난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이 비난이 먼저 가기 때문에 이 아이를 피해자로 접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를 교정해야 될 아이로 데리고 와요. 일단 보호자가 아이의 편이라는 걸 아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네가 어떤 얘기를 해도 지금 막 너를 혼내거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를 사랑하고 그래서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네가 솔직하게 말을 해줘야지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필요하다면 우리가 너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다. 이런 것들이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저씨한테 뽀뽀해줘. 빨리 뽀뽀해줘. 너는 13살이고 네. 아저씨는 32이고 오빠라고 불러주면 안 되겠냐? 근데 나는 너한테 오빠라고 듣고 싶어.